청춘 바쳐 열심히 일했던 많은 것을 빼앗겼고 바로 잡으려고 노력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아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 친형 부부 법정에 서서 계속 억울하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주장을 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친형 부부는 10년간 이 박수홍 씨 개인 돈과 또 회사 돈 61억 원 가까이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뭐 중복되는 게 있다 해서 살짝 공소장이 변경이 돼서요. 48억 원 가량을 빼돌린 혐의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 친형은 변호사비 횡령 같은 일부를 제외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 법인카드를 학원비, 뭐 헬스장 등록 이런 데 썼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가족회사라서 용도 제한이 없는 줄 알았다. 그렇게 사용해도 되는 줄 알았고 임직원 복리후생 취지였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또 형수 역시도 재판 내내 나는 전업주부고 명의만 회사에 빌려준 거였다. 라면서 전면 부인했는데요. 상품권 사고 또 법인카드엔 자필 서명도 돼 있었다. 부동산 계약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나는 대표이사 이름만 달았을 뿐이지 월급도 안 받았고 세무적인 부분 잘 모른다. 가족이 한순간에 범죄자 가족이 됐다면서 억울함을 주장했습니다. 뭐 형 부부 특히 형수라는 분은 우리 아이들도 지금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한다. 뭐 공황장애 시달린다. 뭐 이런 얘기도 했던데 이번 사건이 되게 좀 주변에 안타까움을 샀던 것은 박수홍 씨 부모님들이 나와서 큰아들 편을 들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결심 공판이기 때문에 검찰이 구형을 하고요. 피고인은 최후 진술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형수하고 형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특히 형수가 항암 치료 받고 있는 시아버지 쓰러질까 걱정이다. 또 시부모 모실 수 있는 사람은 이 형수 부부밖에 없다라고 호소를 했던 걸로 보이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 개인 통장은 부친이 관리했다. 간에 한 바가 없다라고 또 어머니가 법인카드하고 상품을 썼다라고 마지막으로 주장을 했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친족 상돈에는 직계 좀비속은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괜찮지만 형들은 형제지간 적용이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하고 이제 좀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죄를 좀 다투기 위해서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친형, 그 큰형 최후 진술에서 막 눈물을 펑펑 쏟았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결심 공판에 이제 피해자가 최후 진술을 하는 건데 당시에 이제 큰형이 최후 진술에 뭐라 했냐면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일어나서 꿈만 같다고 하면서 수홍이를 자식처럼 키웠다는 건 변함이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요. 열심히 뒷바라지했는데 내가 몰라서 그런 게 있다면 제값을 받겠지만 억울하고 가슴이 너무 아프다면서 예전처럼 서로 아끼는 가족으로 회복시켜달라고 하면서 뭐 눈물을 흘렸다고 오해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박수홍 씨의 형수 또한 뭐라고 했냐면 남편은 수홍 씨를 누구보다 아끼고 사랑한다. 본인보다 동생을 아끼고 사랑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자, 박수홍 씨 측이 제일 그제 결심 공판 내용 중에서 가장 충격을 받은데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한 대목이 있습니다. 수홍이를 자식처럼 아끼고 키웠다. 큰 형이. 예. 네,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는 좀 잘 안 어울리는 얘기기는 합니다. 어쨌든 그 박수홍 씨 변호인이 취재에서 밝히기를 이 얘기 자식처럼 키웠다는 분이 수십억 그 돈을 횡령을 하냐라고 물어봤고요. 또 하나는 이제 유튜버 고 김용호 씨를 언급하면서 그때 이제 박수홍 씨의 사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그 정보를 준 제보한 사람이 형수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 법정 진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수홍 씨 쪽은 허위 사실을 제보한 형수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라고 또 밝혔습니다. 그래서 몇 년 구형이 됐나요? 친형 부부. 그 친형에게 징역 7년 그리고 형수에게 3년 구형을 했습니다. 일단 친형에 대해서는 그 횡령 내용 은폐했다. 그리고 박수홍 씨에게 치명적인 이미지 손상 입혔다.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주장을 번복하기도 했지만 초범인 점 고려했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형수에 대해서는 반성이 없다. 다만 초범이고 주범은 남편인 점을 고려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제일 궁금한 건 박수홍 씨의 반응입니다. 어제 그 최후 진술에 대한 체크 포인트 짚어보죠. 황망하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박수홍 씨 변호인 얘기 잠깐 듣고 오시죠.
황망하고 매우 안타깝다. 예, 이 정도 심경만 전해주셨어요. 7년이 구형됐으면 뭐 5년 이 정도로 예, 보통 형량이 결정되는 경우가 굉장히 예, 흔한 일이기 때문에요. 예, 보통 이제 그렇게 된다면 법 경비학적 입장에서 이런 재산 범죄에 있어서 어떤 범죄 예방 효과가 충분하게 이루어지는 형량인지는 좀 국민들께서 판단해 주셔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니까 이제 경제학적 입장에서 뭐 이런 표현이 들어간 거 보면은 네. 그 수십억을 이렇게 편취하고 7년 징역을 사는 거면 뭐 구형이지만 그렇죠. 할만하다 이런 그런 인상을 줄 수 의미를 있다. 지금 변호사가 아마 얘기한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7년 구형된 대로 된다면 7년형이 선고되는 건데 40억, 50억 이상을 받고 7년 정도 사는 거 이 경제학적으로 맞느냐 아마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박수홍 씨 측은 7년 구형 자체가 좀 아쉽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재산이 좀 공개가 됐는데요. 특히 형수가 18년 동안 100억 원이 넘는 부동산 사들였다고 하고 또 공동으로 형하고 형수가 200억대의 재산을 갖고 있다고 지금 나오고 있죠. 마포구에 상가가 있습니다. 마포 부부가 공동재산입니다. 아파트도 있고요. 또 강서구 마곡동에 상가가 8채고 법인 명의 건물도 8채 됩니다. 토탈에서 총 200억대의 부동산을 형하고 형수가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세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그렇습니다. 재테크를 잘해서 어떻게 저 많은 재산을 형수가 갖게 된 걸까? 저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데요. 재판에서 뭐라고 했는지 박수홍 씨 측 변호사 입을 통해서 들어보시죠. 형수와 형이 공동정범으로 기소가 됐거든요.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형수는 횡령과 관련된 그 사실 자체를 전혀 몰랐다, 본인은. 그 횡령과 관련된 재반 사실들 있잖아요. 배분 비율이라 횡령과 관련해서 법인카드를 어떻게 썼는지, 허위 직원을 통해서 급여를 지급했는지 이런 것들은 전혀 몰랐다. 지금 현재 있는 자산은 재테크를 통해 불린 자산이다. 근데 재테크 잘하면 여성 당연히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문제는 약간 좀 의아한 것이 가정주부입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중립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사회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 부인이 정말 재테크를 잘해서 그는 적법하고 의법하게 재산을 불리는 것은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냥 그 공판에 나와 있는 세무법인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사건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물건을 사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는가 하면 부동산의 자금 출처라는 걸 확인합니다. 저도 집 한 채 살 때 자금 출처 확인하거든요. 그러면 그 자본 출처를 확인하는데 그때 부부의 소득원이 너무 적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특히 배우자의 자금 출처가 굉장히 부족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요. 재테크 잘했는 거 분명히 공판증에서 제대로 내가 이렇게 재테크해서 이렇게 벌었다라고 이야기하면 될 것 같으니까요. 예. 이 금액이 줄어들면 분명히 사기 횡령 금액이 줄어들 수 있어서 그렇게 주장하는 듯한데요. 이 부분은 아마 법원에서 입증되어야 될 문제이고 지금은 주장으로 재테크를 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듯합니다. 맞습니다. 승현님 말씀처럼 불가능하지는 않죠. 하지만 그걸 입증을 해야겠죠. 자, 지난 9일 7번째 공판이 있었는데 이 박수홍 씨 동생 부부, 그러니까 삼형제 중에 막내 이 부부가 증인으로 나왔어요. 저희가 그 음성 대역을 통해서 당시 발언을 좀 재구성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웨딩 사업을 할 때 25%의 지분을 받기로 약속하고 공동대표로 참여했는데 3년 후에 어디에도 등재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제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처음 본 것이 2020년입니다. 이번 사건이 언론에 공개되기 몇 개월 전 수홍이 형이 찾아와 큰형과 재산 다툼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줬을 때 처음 알았고요. 웨딩 업체에서 일할 당시 신분증을 빌려줬을 때 큰형이 계좌를 만든 것으로 추측합니다. 교수님, 그러니까 이 동생부, 막내 동생부는 본인 명의 계좌가 있다라는 걸 처음 알았다는 거군요. 네, 계좌가 있는 것도 모르는 데다가 그 계좌에서 돈이 어떻게 들어오고 어떻게 나갔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여서 지금 이런 식으로 결국은 돈이 동생에게 인건비성으로 빠져나가서 결국 200억의 재산을 불리게 된 그런 결과가 아니냐, 이런 거를 이제 추정하게 만들고요. 지금 이 이제 막내 동생의 경우에는 2010년도부터
8년 동안 큰형을 만나보지도 못했는데 문제는 통장에 살아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로 보이고요. 이게 결국에는 이제 이분의 뭐 어떤 증언이 큰형이 동생들을 모두 착취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승현님 다시 정리하면 이제 큰 형이 지금 구속된 그 분이고 둘째가 지금 박수홍 씨고 셋째가 방금 막내는. 법정에 나왔다는 그 막내인데 그러면 이 막내 동생의 증언은 뭐가 됐든 큰 형 입장에서는 되게 불리한 얘기잖아요. 예. 그런데 큰형 입장에는 또 이게 참 가족사라서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다 시시콜콜 이야기하는 게 맞는지 모르지만 공인의 입장이고 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 큰형의 반론권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큰형의 입장은 이거 다 동생이 그러니까 막내 동생이 거짓말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휴대폰에 있는 메시지를 보여주면서 이봐라 이미 이전에 이 통장으로 자기가 받는 월급이 들어간 부분을 분명히 확인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런 동생에 대한 어떤 증언을 반박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